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변동을 두고 세 부류의 투자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주변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싸게 줄 때 매수해야 돼라는 확고한 시각을 가진 이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이제 슬슬 나갈래. 만약에 내가 팔고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까치밥을 남겨둔 것 정도로 생각해야겠어라는 마음 편한 스타일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대응도 못하겠어.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내 포터 조정도 못하겠어. 그냥 안 볼래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제발 마지막은 아니었으면 하네요. 시장 포기하지 않고 시장에 속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뷰들 잘 점검하는 것 저희 시간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도 포기하지 않고 시장의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오늘 키워드는요, 이거예요. 세계 1위 수주 랠리 회복. 이 키워드를 모두 안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섹터 내에서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도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끝까지 챙겨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같이 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시각 시장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슈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요인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긴축 기조가 있을 때, 혹은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됐을 때, 혹은 경기 회복, 혹은 적자 국채 발행이 이어질 때입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다. 이 말은 즉슨 적자 국채 발행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상승 요인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회복이나 적자 국채나 여러 가지 요소가 모두 미국 국채 금리를 올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라는 시각이 나온 거죠. 일단 그러한 심리가 적중을 한 걸까요? 코스피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 뉴욕장이 올라가길래 우리도 좀 나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오늘 부진하네요. 중국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상해종합지수 내려가고 미국 선물 하락폭 키워나가고 결국 우리 장 고스란히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 이상 떨어지네요. 일단 3,000선을 또다시 놓친 채 2,993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수가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급적인 움직임도 분명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기관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 기관 3거래 연속해서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장 외국인도 한 1,000억 원 정도 매도 대응입니다. 일단 매도 규모가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만 봐야겠죠. 사실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200 선물을 통해서 4만 계약 정도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 3월 11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과연 이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6천억 정도 사주고 있는데 이들의 매수 금액이 과거보다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좀 그럴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산 종목 10개입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삼성, SDI 등등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개 종목들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9% 손실이네요. 종목으로 따지고 보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다 마이너스권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 10개 종목에만 25조 원 이상의 자금을 넣었는데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들의 매수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올 만한 거겠죠. 일단 오늘 그 영향일까요? 수급적인 움직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두 종목인데요. 오늘은 이들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도 지수 영향받으면서 하락합니다. SK하이닉스 3% 이상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약보합권. SK하이닉스에 대해선 증권가의 좋은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부진하게 진행이 되네요. LG화학도 1.6%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나고요. 네이버 하락세입니다. 다만 좀 괜찮은 쪽은 포스코나 기아차, KB금융 각각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올라서주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네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금요일장 현대차와 함께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하락장에서 선전했는데 오늘도 일단은 잘 버텨주고요. 포스코도 리튬 이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강하게 올라서주고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수급 종목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KB금융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금액 기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이건데요. KB금융 오늘장에서도 6% 가까운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49,750원 진행이 되고 있죠. 5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주면서 하나금융이나 거의 금융 지주사들의 주가 움직임 연일 좋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금융주 전반이 그런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요.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것이다. 이것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며 결국 은행주가 그동안 소외됐던 목마름이 해소되는 계기가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은행주는 지난 연말부터 올라갈 만한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의 매력이 너무나 돋보였기 때문에 조금 묻혀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부각되는 시기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만 않다면 적정한 속도의 금리 상승은 은행주에겐 당연히 긍정적일 거야라는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현재로서 미국 은행주도 비슷한 맥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PBR 역시 0.4배 수준,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라며 메리트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겠죠. KB금융이나 은행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코스닥 한번 보죠. 일단 코스닥은 1% 이상 오늘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1.7% 하락하면서 910선을 놓쳤네요. 907포인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 출발할 때만 해도 930선 정도 바라봤는데 지금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1000개에 육박하면서 코스닥의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최근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더욱더 부담스러움을 느껴가고 있는 최근이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특징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고요. 오늘 나눠볼 이슈는 이겁니다. 국제유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제유가가 100달러 시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모이더라고요. 요즘 워낙 인플레다 하며 이 원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요가 늘고 생산과 재고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공급 과잉 해소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늘면서 국제유가 100달러 갈 거야.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얘기일까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보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조선주에 대한 기대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조선주는 불황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선박 발주 전 세계 기준으로 한국이 42%를 차지하는 수주를 따냈죠. 그 뒤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차례로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 업계에서는 발주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심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운임이나 혹은 선박 제작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더 발주를 늦추다간 나중에 돈이 더 들 거야. 선주들의 심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1, 2월 통계치가 나왔는데 조선사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조선사요. 클락슨의 2월 전 세계 상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 추이를 놓고 봤더니 1, 2월만 놓고 봐도 전 세계에서 80% 이상 작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갖고 있는 수주 모멘텀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믿을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요. 바로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넘겨보시죠. 선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선박 패선입니다. 그런데 1, 2월 선박 패선이 감소를 보였대요. 그것도 한 30% 가까이. 이 말은 즉슨 선주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선종 수익 지표가 나날이 올라가면서 22% 연초에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모멘텀은 한국 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 2월 한국의 조선사 신규 수주 점유율이 50%가 넘어갑니다. 이 말인즉슨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어져 왔던 점유율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보인 부분이 한국이 원래 잘하던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잘하는 부분의 시장 지배력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사들 기대할 만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잘하는 기대치가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표현되는 LNG선입니다. LNG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죠.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이에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LNG선 제작 비용도 껑충껑충 뛰고 있다네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빠르게 발주를 넣고 있는 거죠. 2025년까지 연평균 50여 척 발주가 있을 것이고 최대 호황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요소가 되겠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LNG선에 관심이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LNG선 제작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해요. 아무나 뛰어들어서 LNG선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2월 대형 LNG선 한국 조선사가 올킬 모두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형 LNG선 수주 잔고를 보유한 곳은 세계에서 6곳의 조선사인데 그중에 4곳이 한국이었다는 거죠. 한국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LNG선 가격은 다른 선박 대비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수주하면 수주할수록 수익성이 나아지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금투에서는 세계 중고 선박 교체 수요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앞으로 조선사들 선박 수주 많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궁금해지네요. 많은 투자자들이에요. 하지만 조선주 그래도 돌다리는 두드려봐야 되는 주의 요소들은 있죠. 조선 3사 수주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는 지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2022년 말과 2023년 초라는 겁니다. 그를 감안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강판의 가격이 올라갈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성 부분에서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조선사들 요즘 나아진다라니까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해서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골랐습니다. 2달간 3조 원 정도 수주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을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수주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고 주력 손종인 LNG선 외에도 수주를 계속 이뤄내고 있다는 건 LNG에도 역시 수주가 이어진다면 더욱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품게 하죠. 또 수소 선박을 비롯해서 친환경 선박 수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장기 아닙니다. 저는 단기, 중기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을 해보고자 하는데 박앵커의 도전주, 지난주에 페노션을 매도하면서 포트에서 뺐죠. 40% 누적 수익이었습니다. 이번 종목 다시 넣어서 한번 채워보고자 도전을 하고자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꺼내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거 박앵커가 샀는데 잘 되나 한번 보자. 박앵커 똥손이네, 뭐 혹은 금손이네 이런 얘기 보시며 관심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도 제가 골랐어도 두 다리는 두드려 보고자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의 곽영훈 부장께 괜찮나요? 했더니 매수 가능 포인트가 포착이 됐습니다. 조선주 수주 가시권에 진입했고 저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좋게 보고 있어요 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퇴근 전 애청하고 있다고 카톡을 또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저 오늘 매수했는데 앞으로 좀 좋은 수익이 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네요.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